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LH 사태 파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신도시 지정 취소와 관련한 여론부터 오늘 살펴볼까요? LH 사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발본색원이 될까요? 네. 우선 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여론을 물어봤는데요.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거 우리 도저히 못 믿겠어요. 지정 취소해 주세요. 이런 여론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국민 여론입니다. 이 임직원의 투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 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이 57.9% 거의 10명 중 6명으로 나타났고요. 철회하지 마라.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철회 주장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정치적 현안으로 정치적인 대결 구도로 연결될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이 정부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지정을 취소하라. 이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던 간에 신도시 지정 취소를 더 원한다는 여론 결과잖아요. 네. 근데 정치권에선 지정 취소보다는 부동산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여론 반응을 볼 때 괜찮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네. 정부 여당에서는 공급 차질이 있으면 안 되고 지정 취소를 하고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 불신이 팽배한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정부 여당 지지층마저 취소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은 공급이 아니라 신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발본색원보다 더 그 이상의 이 철저한 조치를 통해서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H 사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LH가 지나치게 업무를 많이 해서다, 독점적이다, 이래서 분할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대한민국의 이 청렴도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내부에 숨어있는 비리를, 투기를 왜 몰랐을까요? 그런 만큼 청렴도 조사도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LH 해결에 대한 분명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국민들의 메시지가 LH를 이 해체 수준의 황골 탈퇴를 해야 된다는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 1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것이 LH거든요. 네. 다시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간에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낮추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이제 국민 여론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이 LH를 토공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재분리해야 된다. 네. 거의 뭐 해체 수준에 버금가는 최근에 여론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10명 중 6명이 넘는 64.4%가 이 재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나고 이 반대한다는 의견은 고작 12.2%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불신을 회복할 조치가 분명하게 취해져야 된다는 메시지로 읽히는데 LH에 대한 국민 여론이 몇몇 LH 직원의 무책임한 또 SNS 글 때문에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더 반응이 또 격화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LH를 한글로 읽으면 강제 아나운서도 아시죠? 네로 읽힙니다. 네. LH 네로. 그러니까 이 LH 직원 투기를 또 이 비꼬는 또 비판하는 이 신조어가 탄생했는데 LH가 네로 읽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아닌 LH로 남불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공분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LH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사태로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이 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40%대를 유지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 심지어 30% 중반에 가까운 결과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부정평가는 50대 후반으로 높아진 추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LH 사태로 봐야 되겠죠. 중도층이 이탈했고 지금 중요한 것은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과연 이 상태로 더 추락을 하느냐 아니면 적어도 보궐선거 전까지는 회복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보궐선거에 판세도 좀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이 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수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는 서울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잘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2.6%입니다. 부산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부산, 울산, 경남도 잘하고 있다는 이 긍정평가는 32.7%에 그쳤거든요. 네. 이 결과를 보면 부정평가는 매우 높고 긍정평가는 다른 지역보다도 낮은 결과 이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PK 민심에 이 LH 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봤는데 그럼 정당 지지율은 또 어떤지도 궁금해져요. 네, 이 정당 지지율을 분석할 때 여러 차례 우리가 애청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 바로 이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민의힘보다도 더 낮게 또 부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는 9%포인트 조금 더 많이 이상 9%포인트 이상 PK 부산을 포함한 PK 지역은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입니다. 10% 이상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모두 다 LH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럼 서울 지역의 보궐선거 판세도 좀 살펴보죠. 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권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전수가 되고 있는데 네네. 보수 야권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더 앞서는 판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일화가 잘 되겠냐. 네. 두 후보가 경쟁력이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이 중도층 표심이 또 보수 야권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결집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오서방입니다. 50대 서쪽 방향, 50대 네. 또 서쪽 방향이기 때문에 오서방 이 보수 야권에 힘을 싣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리얼미터가 문화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3일, 14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수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모두 1대1 대결을 했을 때 박영선 후보보다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의 대결, 박영선 37.4%, 오세훈 54.5%로 나타났는데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대결이 또 박영선 대 안철수 후보의 대결도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앞서 이제 오서방 50대와 서쪽 방향을 설명을 드렸는데 50대에서 이 오세훈 후보가 큰 폭으로 또 안철수 후보도 큰 폭으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네. 이 서쪽 방향입니다. 남서권, 서남권에서도 이 오세훈과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큰 폭으로 앞서는 결과. 이 두 개의 변수, 50대와 서쪽 방향, 오서방이 이 선거에 지금 최근 판세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50대와 서쪽 방향, 오서방. 네.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뒤에 쏙 들어오시죠? 네, 오서방 아주 쏙 들어오네요. 네. 네,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다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수 야권 단일화, 서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예요. 오 후보의 경쟁력이 점점 올라오는 추세라고요? 네, 그러니까 3자 대결 구도,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세 사람이 대결을 해도 오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또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1대1 대결 구도를 하더라도
오 후보가 또 안 후보에 비해 밀리지 않는 네네. 이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 후보도 욕심을 내고 안 후보도 단일화는 내가 주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충돌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LH 사태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이 두 분을 모두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 후보의 경쟁력 무리 올랐다. 또 경쟁력이 더 강화됐다. 네. 이런 평가가 가능할 텐데 결국 이제 단일화 최종 결과는 19일 누가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느냐가 네네. 중요합니다. 오 후보 관련해서는 최근 이제 이 내곡동 땅 문제가 단일화를 최종 후보 결정을 앞두고 막판 변수가 되지 않느냐. 또 이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는 과연 서울시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냐. 이런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최근 이제 밀리고 있는 판세긴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얼마만큼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이 투표장에 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박영선 후보는 이 위기 국면에서 얼마만큼 지지층을 결집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부산도 살펴보죠. 최근 네. 판세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발표되는 조사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대체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스트 리서치가 SBS의 의뢰를 받아 1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산시장으로 누가 나은지를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24.3%,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41.5%로 네. 나와서 상당히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큰 폭으로 박형준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인데 이제 아직 후보자 등록도 되지 않았고 또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부산 선거만 놓고 보면 물론 부산도 50대 또 서쪽 방향 오서방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오서방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네.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절대 이슈는 아니에요. 어느 특정 후보에게 김영춘 후보나 이 박정준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이 부산의 선거판은 네거티브전, 일종의 흑색 선전 또는 이 정치적인 변수가 등장했는데 네. 특히 이 박형준 후보, 앞서가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또 LCT 분양 투기 의혹, 네. 또 MB 사찰 문건 등 이런 네거티브 정책 또 정치 선전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면 보궐선거 전까지 판세를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